네, 심플리 리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메이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보스의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한 기업가, 그다음에 미국의 NBA, orlando 매직 농구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유명한 책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분은 2018년도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2015년도에 이 심플리 리치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쓰셨고, 이 책에는 기존의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 성장 배경, 그다음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일,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성공, 뭐 이런 데에 대한 핵심 가치, 그다음에 진정한 성공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 비즈니스를 사실 이 기회에 대한 감사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있었는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사실 엄청 크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 후원에 대한 거 이런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책이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져서 저는 이 책이 한 3권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책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이 책을 15분 리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는 사업자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사업자분들은 이 책이 필독서입니다. 근데 아니신 분들도 성공한 인생, 그다음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떠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차에 보면 크게 3파트로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는 행동과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행동과 태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성장 환경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성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1부 전체에서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아메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예요. 6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2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가 그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고요. 3부에서는 본인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삶의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서문에서는 보통 책이 서문에 가장 핵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인생 목표든 자기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모든 성공자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본인한테 관심이 많으시죠.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크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아메이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ves.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이 비즈니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로서 성장에 미친 올바른 성장 환경에서는 본인이 기업가로 제가 아까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65인의 명사를 뽑았는데 그 65인 중에 한 분에 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다. 이거는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리치리 모사하면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 읽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리치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치 디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저도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하라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사업가 집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적인 재능이 본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할아버지 영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사하는 이런 거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거는 학교 다닐 때 학생 대표를 해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응원단장을 하셨는데 이게 본인이 내가 성공하고 또 남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비결이 본인이 응원을 잘한다는 거죠.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문에
1장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떤 일회성 영향력보다는 자기가 자란 가정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어릴 때 무심코 받아들이는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올바른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오늘 읽은 책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맞춰서 가정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 책에서는 예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 합니다. 우리 그렇죠, 그죠? 생각만 하고 늘 행동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한번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긍정적인 환경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환경에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친구가 너무 많아 주위에 그러면 그 친구들을 떠나가지고 긍정적인 친구를 좀 찾으라고 합니다. 본인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영원히 떠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주거지나 근무지의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많았고 늘 삐딱하게 보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제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안에서 책을 읽고 배우고 학습하고 강의를 듣고 이런 것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속에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1초면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저보고 지금은 저보고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장에서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만의 지혜와 노하우로 사업에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이와 나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팀이 함께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으며 서로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를 보태서 백을 만들자. 이를 보태서 백을 만들자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라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되고 스폰서 온라인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장에서는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Try or cry 이 연설이 나오는데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가지고 안 해본 일이거나 딱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보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라. 내 경험상 우는 것보다는 항상 해보는 게 항상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할 때 이 말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런 순간에 해보자. 한번 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 리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아메이 설립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 회사를 처음에 왜 설립을 했냐면 뉴트리라이트사에 근무를 할 때 이 두 분이 거기서 일을 할 때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에서 갈등이 끼는 바람에 그들의 파트너들이 직장을 다 잃게 생겼었어요. 그때 우리의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이와 나는 보다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때 1959년도에 아메이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1959년도에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볼 갔다. 민주주의는 끝났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옳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 자본주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든다면 본인들의 가장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업가 정신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인의 기업가 정신을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 그 창업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미국적 방식, 아메리칸 웨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줄여서 아메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었고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시선을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그때 추구한 사업 형태가 자기 사업, 그것도 외롭게 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은 동업을 해서 외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자기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사 경영진의 지원과 동시에 각자의 스폰서 라인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아메이를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단한 기회를 붙잡는 조건은 뭐냐? 돈일까? 능력일까? 투자를 해야 될까? 뭘까요? 그죠? 인맥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 자세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공의 마음 자세 세 가지. 그 세 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자세. 세 번째,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 이 세 개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바닥을 읽으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지금은 제가 말 좀 하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도 안면도 가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은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 이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진 게 없었고 가진 게 없는데 갖고 싶은 거는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있었고 세 번째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 이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이 잘 되는 게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굉장히 얻었던 바닥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6장에는요. 사람이 동력이다 해서 후원의 중요성,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메이 제품을 독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이 사업을 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다른 사업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높은 수입을 보장받는 일이다. 사람들이 나 아메이 못해, 자신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 사람들한테 제품 좋다고 제품 전달하고 이런 거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실은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품 전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알려서 함께 하도록 돕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하는 후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느냐? 제가 많이 생각해 봤겠죠.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후원할 수 있냐 하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가지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때는 후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파워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암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함께 나눌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나눈 저분들을 함께 도와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7장에서는 아메이사의 실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0 몇 년 동안 성장해왔고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한 번에 성장한 건 아니겠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모든 일이 똑같아요. 모든 일에는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1975년도에 연방통상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아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구나. 그리고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게 아니구나 해서 법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 직접 판매 방식의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1975년부터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아메이도 해외 진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진출한 나라 중에 1982년도에 캐나다 국세청 사건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매스컴 공격을 받으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두드려 맞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걸 법적 투쟁을 벌릴까 철수를 해버릴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이. 근데 그때 엄청난 돈을 내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 직원들과 사업자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적 싸움을 포기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도 아메이는 이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출한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지금까지 단 한 군도 철수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이 철학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장에는 아메이의 기업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메이는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도 돕고 있다. 그래서 지구 환경과 그다음에 사람의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도 유통시키지도 않겠다는 게 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989년도에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의 기업 철학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움으로써 그런 믿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아메이 회사의 존재의 이유와 본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이념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메이는 누구든 원하면 강제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자신의 독립적인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이와 내 꿈도 내가 주인인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80% 이상의 대학생 학생들이 꿈이 뭐냐면 자기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 가는 거고 뭐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회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아메이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창립자의 생각과 책임감이 나와요. 이 두 분은 굉장히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업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물려받은 기업도 아니고 뭐 도와주실 분들도 없었죠. 둘이서 그냥 의논하고 이렇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였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실적에 집착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봤다. 우리에겐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아메이사의 실패가 우리 두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ABO,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젊은 우리 둘한테 너무 부담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울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처음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이제 실패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18장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아메이 회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내가 지킬게 이렇게 하고 쓰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해야 된다.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비자분도 계시겠지만 아메이는 여러분을 위해서 굳건히 지속 성장할 것이며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이다.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는 2세들에게 나는 성장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일렀다. 아메이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진심으로 내게 강조한 직원과 독립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 아버지의 말을 꼭 본인은 지켰고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도 자기 말을 지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아메이 60주년 라스베가스 기념 행사에 갔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신 리치 디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2018년도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야 이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예요. 저는 제가 이걸 계속 상상하면서 3년 동안 도전을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2달 뒤에 이 리치 디보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자녀분들과 제가 뭐
배우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기 무대 위에 이게 올려주신 분들 있죠. 이분이 아메이 2세, 3세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안고 아기들도 있고 뭐 3세도 있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인의 자녀들을 전부 다 양가 집안에 다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아메이는 60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 60년 동안 더 크게 성장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창업 이념, 기업 이념 그대로 지키고 주식 상장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기업 이념을 지키려고 하면 이 사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상장도 하지 않고 처음처럼 밀고 나가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마지막 바닥입니다. 내 성공의 원칙 2마디를 남기고 싶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이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저도 이걸 항상 이 2마디를 갖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옆에 끼고 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창립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멋지게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